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빅틱의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5월 고용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경제 회복이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면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안도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G7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에 합의하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분들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실전 투자 경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전 투자 빅틱의 승부에서는요.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접 실전 투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매도 혹은 매수 의견을 통해 마스터가 진입하게 되고요. 수익이 날 시에는 문화상품권 5만 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시장의 큰 그림 짚어주실 해왕 해설위원님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날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설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네, 어마어마한 저희가, 순간이 지나갔죠. 어마어마한 순간이었는데 네. 관련해갖고 한 번 더 잠깐 정리를 하는데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계속 저희는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이슈, 새로운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건데 오늘 뭐 옐런의 발언이라든가 네. G7에 대한 법인세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이제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하는 시기라 계속적으로 내용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 내에서 여러분들 해외 선물 이제 빅틱의 승부에서는 정확한 시장 전달과 정확한 시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평가 내리도록 좀 상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시간도 내용 많이 담았으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예리한 분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의 마스터 차트 남자 마스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일단은 뭐 전주에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저는 전주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 증시가 좀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줘가지고 오늘은 좀 다소 어려울 장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술적인 분석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풍부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빅틱의 승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해외 선물 트레이딩 뷰와 함께 시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나스닥은 현재 0.13% 빠진 13,7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왕 해설위원님, 오늘 나스닥 상황 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어요. 이제 소폭 하락이라고 좀 평가를 하지만은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고점에서 좀 맴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고점이다. 네, 어쨌든 아직은 왜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상승분이 너무 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차트 상황이야 이따가 마스터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 금요일 이후에 일제히 쏟아져 나온 외신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대한 아직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다라는 평가가 좀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이제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대기하고 있지만은 뭐 FOMC에 대한 내용 자체가 불보듯 뻔하다는 내용 자체가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죠? 저희는 판단을 제대로 해야죠. 네.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딜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해야 돼요. 자, 시장이 굉장히 과열돼 있죠. 여러분들 과열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과열돼 있는 시장은 유동성에 의한 시장이다라고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돈을 그만큼 풀기 때문에 증시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된 상황에서 언제 출구 전략을 나갈까라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모색돼 있고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가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할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던 거죠. 고용 지표가 높게 회복이 된다면 출구 전략의 가능성은 넓어지고 증시에 대한 조정 모멘텀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 시각이었어요. 네. 간단하게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 확인했는데 이건 웬걸? 아직은 멀었네. 네. 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밑에 하단에 고용 지표를 통해 확인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정말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네. 아직은 아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 객관성 없는 저희의 시각이라면 서울경제 이제 백대기 승부의 시각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리포트 내용도 참고를 해왔어요. 과연 증권가에서는 어떤 판단 자체를 내리고 있을까? 자, 출구 전략에 대한 모색 방법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나왔던 내용 두 가지는 물가 상승과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미회복 딱 두 가지예요. 자, 근데 이게 두 개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정확한 지표값이 됐겠죠. 근데 인플레 자체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고용 지표에 대한 확인이다. 라고서 그 가능성이 집중돼 있던 상황에서 이런 회복이 안 이루어졌네. 평가 내리니까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쏟아 올랐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고용 지표를 통해 확인된 아직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다음 주 있을 FOMC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네. 다음 주 파월의 멘트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앵커님? 지표를 보지 않았느냐. 네. 수치가 나오지 않았느냐. 당장 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 FOMC 의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해. 잠시 빙의를 해봤습니다. 네, 잠시 빙의를 했는데 뭐 미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자, 우리는 더 확인된 검증된 결과가 필요해라고 가능성이 돼도 되는 겁니다. 네. 자,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증권사 리포트 내용을 잠깐 첨부를 한다면 공식적인 언급은 여름 이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이후요. 자, 여름이면 언제까지일까요? 이제 9월부터 좀 가을에 접어들죠. 그죠. 네. 아직은 멀었네. 이제 에어컨 틀기 시작했는데. 네. 그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권가나 모든 외신의 리포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일단 FOMC에서 지금 당장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이게 높다는 게 평가예요. 네. 다음 주 FOMC에 대한 뭐 대기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미 시장 반영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미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고용 지표가 즉 FOMC가 돼버린 상황이 연출돼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 지표가 50만 명에 대해 육박했는데 지금 오른쪽 표를 그림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집중을 좀 해야 돼요. V자로 갔다가 좀 평평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한 파란색이 저임금에 대한 표시고요. 그리고 하늘색이 고임금이에요. 고임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저임금에 대한 평가 수준은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연준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네. 고용 지표에 대한 회복과 동시에 이 밸런스 자체를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도 안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도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평가예요. 이게 정확한 냉담한 평가입니다. 시장 리포트에서 이런 평가 자체를 일제히 이루고 있다는 점은 아직은 부양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네. 증시가 상승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신에서. 이 부분 체크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외신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옐런이 또 나왔어요. 옐런
옐런 재무장관이 자주 등장하세요. 아, 그렇죠? 너무 자주 나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엑셀을 밟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번에 저희는 한번 엑셀 밟고 증시가 한번 무너졌던 기억이 있죠. 오늘도 또 그러기 위해서 언급을 하신 건가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상황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달랐어요. 외부 환경이. 그때는 물가가 굉장히 또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네. 발언이 효과를 맞았는데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 오늘에 대한 시장 평가를 어떻게 이룰까? 이게 차라리 오늘 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다. 이거는 딜레이 가능성은 미리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백특의 승부에서. 시장을 냉담하게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과연 옐런의 발언은 시장에 어떠한 평가값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오늘에 대한 방향성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이미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추세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드러냈지만 오늘 이 발언, 옐런이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좋다. 와. 굉장히 조금 지금 추세와는 좀 다른 방향성 아닌가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요. 제일 네. 무서운 사람이 옐런 같아요. 페드는 가만히 있는데 페드는 돈 풀자 뭐 하자 아직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엑셀을 계속 밟는지. 그 너튜브나 뭐 이런 데서 제일 올라오는 이론이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옐런 누님 왜 그러세요? 이거예요. 옐런 누님 왜 그러시는 그러시죠? 걸까요, 회왕님? 혹시 아시나요? 네, 이 부분을 오늘 마스터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미 네. 딜레이는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차트에서 드러났고 시장은 아직 시기상조한 게 드러나온 상황에서 과연 오늘의 옐런 발언은 지난 옐런에 대한 발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네. 이 부분의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지 네. 오늘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또 저번처럼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을지. 그죠. 아, 저번에 사실 굉장히 궁금하네요. 무서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옐런이 누구냐면은 현 재무부 장관이에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전 FOMC 의장입니다. 전 FOMC 의장이 현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좋다는 좀 간접적인 표현을 했는데 지난 표현과 굉장하게 유사하죠. 근데 외부 환경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네. 이 내용이 오늘 증시에 어떤 방향성을 모을지 마스터님께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좋은 이슈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선 마스터님과 나스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남자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에 대한 뷰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시고요. 매수 관점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왜 매수로 가셨을까요? 일단은 매수 팻말을 들었고 아까 이제 네. 회왕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옐런에 대한 이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향 없다. 영향이 전혀 없다. 저는 영향이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옐런이 이 발언한 게 사실 한 번이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해당이 되는데 그때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네. 이제 혜영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던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자, 증시에 오히려 추가 하락분을 열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기감을 좀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옐런이 그 발언에 대해서 사실 이 미증시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금 좀 번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생각을 이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번복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에 발표된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이번 다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이 시기 자체가 멀어졌다라는 걸 이미 시장은 안도를 하고 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옐런의 이 발언, 즉 이 발언에 대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영향성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실적으로 좀 차트에서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오기 마련인데 이 옐런의 발언 이후에 사실 큰 하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상황상으로 이 시장이 만약에 이 옐런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면 시장은 이미 하락분이 좀 나왔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추세적 상승을 아직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원웨이로 올렸었던 이 부분이죠. 이 원웨이로 네.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오히려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함으로써 상승분이 나왔는데 아, 저게 금요일 당시 상황인가요? 그렇죠. 금요일 당시에 원웨이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발언 이후에 저점을 이탈은 했지만 다시금 안착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박스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옐런의 발언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매수에 대한 전략 트레이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차트 놓고 이제 봤을 때는 13,770포인트가 이미 저항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에요. 제가 전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5월 25일 이후에 이 5월 25일 캔들 이후에 계속 박스 추세를 보여줬어요. 이 박스 추세를 보여줬다는 이유는 시장은 고용 지표를 보고 매수를 할지 뭐 매도를 할지 그때 추세를 판단하겠다라는 게 시장이 같이 이제 그 마인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해왕님이 6월 3일 날에 ADP 민간 고용 부분이 좀 발표가 됩니다. 지표가. 근데 예상치보다 오히려 상회하는 수치를 좀 발표를 했었죠. 민간 부분에서 고용이 좀 더 회복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 이런 모색할 시기가 앞으로 좀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 결국엔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로 생각을 해서 미증시가 좀 하락분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 다음 금요일 지표가 자 고용 전체 지표였어요. 근데 이 고용 전체 지표에서 오히려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었죠. 66만 7천 명이었는데 55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돈 푸는 속도를 줄일 때는 아니구나.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상승분을 크게 보여줬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증시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오늘 이 시점, 이 재료는 이미 한번 써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이 고용 시장에 대한 이 지표를 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오늘 관점에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단이죠. 13,770포인트가 상단으로 돌파가 나와야 하는 부분에서 일봉상에서는 이미 종가 형성을 해줬어요. 종가 형성을 해줬지만 아직은 정고점이 갱신된 포인트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올 것이라는 거는 지금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현재 단기 5일선과 이 11선의 위주로 지금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격도라고 하는 거는 캔들과 이 이동평균선 간의 이 간극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간극 자체가 벌어지게 되면 사실 좀 채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캔들도 그렇고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간극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오늘은요 물론 추세적인 상승이 강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 포인트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660포인트가 오늘은 주요 관건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일봉상에서 5일선 부근의 지지가 저는 강력히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트레이딩 전략은 눌림 시, 조정 시에 대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단기 전략으로 놓고 봤을 때는 13,730포인트입니다. 이 730포인트가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헤드로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하단으로 이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봉상 13,660포인트 그다음에 단기적인 이 포인트 13,730포인트가 이탈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지를 해주는지 이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하시고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13,660포인트 그리고 단기로는 13,730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스닥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단순하게 좀 정리하면 이건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옐런이 당시에 네. 발언을 했을 때는 그죠? 네. 물가가
어떻게 보면 오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발언이지만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였죠. 그렇죠. 네. 뭐 옐런 발언이 문제 없다고 내용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차트인데 자, 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물가 압력은 좀 해방이 됐다. 자,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시간으로 보시게 된다면 금요일 기준이죠. 이게 하루 있다가 평가값이 내려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4%예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연준의 행보 자체는 저희가 일전에 설명드렸지만 문제는 이제 물가는 좀 집중 요소가 아니라는 점. 네. 그 지난번이 연준 그 옐런이 발언을 했을 때는 물가가 2.5%를 좀 넘어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위험한 만약 이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낮게 나온 상황에서 앨런의 발언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 묻힌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이런 표현 같아요. 정확하게. 자, 굉장히 요새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저희 서경에서는 물가 관련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최근에. 왜냐하면 물가 압력이 낮아지는 만큼. 근데 아직도 외부에서는 네. 자꾸 이제 물가를 언급하더라고요. 아. 시청자분은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 압력은 좀 해방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이거를 조치를 취하려고 네. 이제 물가연동 국채 자체를 매입 비중에서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 그 점은 꼭 파악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옐런 발언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 비농업 고용지수가 하방치를 내렸던 거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유효성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차트 남자님께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할 건데 제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해왕님이 모르는 좀 살짝, 건가요? 제가 왜냐면 차트는 제가 네. 이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물어본다면은 자, 일봉상 이격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데 자,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좁혀져 있고 아니면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기준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캔들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 일봉상의 캔들 자체가 종가든 뭐 꼬리든 뭐 저가를 찍었든 종가를 찍었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5일선 부근과 이 11선이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크로스 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찍고 갔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저는 조정 포인트가 열렸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정을 좀 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양봉에 대한 봉중심가죠. 이 봉중심가가 5일선, 11선 부근 라인대가 13,660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저는 아직은 이 저가를 찍고 가진 않았기 때문에 13,660포인트에 대한 저가를 찍고 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 포인트가 열릴 가능성은 있구나. 이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정 포인트, 즉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하락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게 일단은 13,660포인트죠. 네. 66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평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딱 핵심만 찝게요. 5위평하고 12평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5평이랑 이제 12평은 저는 보지는 않는데 단기적으로는 봅니다. 일봉상에서 그러니까 장기 분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뭐 60분이든 30분이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을 사실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일봉상은 가격선이 상당히 지금 5일선과 11선 위주로 영향을 크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5일선을 최근 고용지표로 한 번에 좀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이 추세가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21선 뭐 이런 중기적인 이동평균선보다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게 지금은 이 매수 추세에 대한 전략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나오고 차트는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오늘 골드 차트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하려는데 자, 지금 내용 PPT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스터님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 제일 집중돼 있는 게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야, 우리 이제 출구 전략 언제 나가냐?
그 시기가 가장 네. 궁금하죠. 자, 오늘 리포트 내용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공식적인 언급은 여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행적인 대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자, 연준이 만약에 추구 전략을 모색을 한다면은 시장에 조정이 올 게 불보듯 뻔한데, 자, 후행적인 대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연준은 결과값을 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 이 전략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매수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후행적 대응을 하면 좀 늦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준 결과 보고 나서 네. 좀 어떤 비중을 줄이는 거를 추천드리는지. 저는 이거는 사실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2013년도 때도 이러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스피 시장과 한국 주식 시장이 거의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점이 좀 많습니다. 그때에서는 뭔가 예상치도 못하게 정책을 펼쳤었고,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계속 파월이 얘기를 하죠. 테이퍼링 할 시기 때는 나는 그때쯤엔 너네들한테 언지를 줄 거야. 시장한테 언지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안정화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중을 좀 줄이기보다는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증시가 아예 무너지기보다는 지금 관점에서는 좀 약간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하는 구간이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회왕님은 비중을 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의견 충돌이 있죠. 자, 그럼 그 알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아쉽습니다. 없으니까 네. 뭐 이거 얘기하면 네. 한 시간 갈 것 같죠. 네, 많이 가죠. 네, 많이 갑니다. 네, 이 부분 정리 좀 네, 부탁드릴게요.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향도 있었고요. 포트를 잘 구성해서 대응을 하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백틱의 승부로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이어서 지금 골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11% 상승한 1,8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골드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네, 사실 이제 골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비농업 고용지수에 영향을 받았죠.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달러 차트입니다. 여러분 금 차트가 아니에요. 달러 차트예요. 네, 하락. 자, 오른쪽이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네. 차트예요. 자,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 5월 들어서 금리가 안정화에 들어갔죠. 근데 달러는 계속 떨어지네. 자, 근데 금값이 계속 오르죠. 네. 자, 그러면은 최고치를 찍고 이 있어요.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국채 금리 관련해 갖고는 배제를 하고 앞으로 달러 관련해서만 좀 평가를 해야 되냐. 이 부분 좀 집중할 요소인 것 같아요. 사실 출구 전략이 나서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질 수밖에 출구 전략이 미뤄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공급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시장의 평가가 대두되기 때문에 달러 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상황이. 만약에 연준에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출구 전략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달러에 대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겠죠. 네. 시장이 미리 선반영이 돼버려요. 다행히 근데 그렇지 지금- 않았어요. 네. 달러 떨어진 게 다행인가요?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 다행히 강세가 안 나왔죠. 네, 강세가 안 나오고 금값이 한 번 더 치고 올랐던 이유 또한 비농업 고용지수가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미뤄지니까 달러 계속 공급하는구나 하고서 추세적인 모양새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집중할 요소는 이건 것 같아요. 자,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자, 일전에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 골드가 막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제자리로 맴돌고 있어요. 1.5%에서 1.6% 사이를. 네. 그런 와중에 달러가 계속 떨어지니까 금이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어볼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국채 금리는 금을 분석할 때 연관성이 크게 없는 걸까요? 지금 좀 배제하고 봐야 되나? 달러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나?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골드에 관해서도 핵심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또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골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뷰 팻말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 2, 1. 매수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왜 매수를 들어주셨나요? 자, 근데 저는 매수 의견을 좀 들은 이유가 좀 있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매수는 이제 기회가 이제 얼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매수로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실 때 네. 저는 이제 골드가 매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때까지 골드가 상승했던 이유들을 보면은 뭐 달러에 대한 하락세도 있겠지만 뭐 미국채 금리 안정화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좀 작용했었기 때문에 골드가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관점에서요. 테이퍼링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면은 사실 이 달러의 연관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달러는 강세 현상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 푸는 속도를 줄이게 되니까 그만큼 시중에 대한 통화량, 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드려줬던 이 회왕님이 지금 국채금리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에 대한 좀 연관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7, 8월에 출구 전략을 모색할 시기가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골드의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용 지표가 안 좋게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은 유효하나 이 구간, 즉 매수를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이 시기 자체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매수 타이밍 지금이 딱 시기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골드 자리값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리값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좀 단기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1890 라인대, 이 1890 부근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890 매수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해왕 해설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질문해야죠. 네, 들어가야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촌철살인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네. 시장에 대한 냉정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치를 잡기 위해. 자, 지금 그러면은 국제금리에 대한 어떤 영향력보다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큰 시기다. 금값은. 자, 국제금리는 계속 안정화에 들어갈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달러에 대한 평가는 추세적인 부분으로 하방을 이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부여가 되는데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면은 지금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네. 자, 만약에 그러면 달러만 가지고 금값을 평가하는 지금 시기가 맞다면 맞다면요. 국채 금리는 영향력에 대한 지금 받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네. 달러에 대한 변동성 요인이죠. 자, ECB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ECB 관련해서 이번 주 또 예정도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체크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냉정하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ECB 통화 정책 관련해 갖고 아직 테이퍼링,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엔 아직 너무 일러. 미국하고 완전 좀 상반된 입장이죠. 미국은 지금 하냐 마냐 그걸 좀 논의하고 있는 시기지만 유럽의 입장은 아직은 멀었어 얘네는. 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번 주 이런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어요. 차트남들께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ECB 통화 정책 회의 이후에 달러의 추가 하방값 가능한가요? 저는 달러의 추가 하방값이 그냥 기존 유지대로 좀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유로존은 이제 긴급 이제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PEPP라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로존은 이제 막 경제 성장 국면에 좀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통화 정책을 철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유로존의 경제 성장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통화 정책을 한다 뭐라고 했지만 22 통화 정책을 한다라고 했지만 현재 기조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러는 다시 제 하방값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골드의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가오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왕님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마스터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자, 일단은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은 자, 지금 유로존이 PPP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팬데믹 긴급 자금 이제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22가 지금 정책 상황이 갈 때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하나 만들어야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채권 매입을 바로 즉각적으로 단행을 했지만 네. 유로존 상황은 뭐였냐면은 이걸 이미 이룬 상황인데 지금 제로금리 할 것도 없었고 이미 다 이미 한 제로금리가 상황이었죠.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상황까지 도래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갑자기 PEPP라는 어떤 대출 프로그램을 발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변동값이 없다. 이것부터 어떻게 보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네. 게 차트남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만 하자면 뭐 간단하겠죠. 그냥 달러 추세대로 간다. 이번 22 통화정책 관련해서 추세대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 정리만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궁금한 정보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저희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백티계 승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슈닝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실전 투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샵 0082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실전 투자 바로 진입하실 수 있도록 채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는 동안 룰 짚고 넘어갈게요. 실전 투자 백티기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샵 0082로 보내주신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일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터님 현재 지금 나스닥 상황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계속 박스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나스닥 차트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기술적인 그런 차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세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이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고 하면 안 될까요? 네. 시간 관계상 이후에 지금 진행을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매매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랬죠. 네.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많이 궁금하니까요. 일단 저희 문자부터 넘겨볼게요. 지금 7173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옐런 재무장관은 옆에서 그저 거들 뿐 나스닥은 그냥 갑니다. 매수! 매수라고 의견 주셨네요. 그럼 저희 바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3, 2, 1 들어가 주세요. 네, 진입 포인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 기준 13,743.50포인트. 자, 오, 익절에 네. 대한 기준은 자, 13,750.00포인트. 자, 손절에 대한 기준은 50틱이기 때문에 13,731.00포인트.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매매를 하는데 시간 내에 안 끝났어요.
계속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화면 띄우면서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DMI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트레이딩 하고 계신 데 있어서 좀 네. 보조지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PSAR이라고 파라볼릭 포물선에 대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 포물선에 대한 지표가 어떤 식으로 좀 신호가 나오게 되냐면 통상 매수에 대한 추세가 셌을 때는 캔들 아래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찍히는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추세가 강했을 때는 위에서 이 점선으로 파란색 점선으로 찍히는 이런 신호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PSAR 파라볼릭의 단점은요. 오늘처럼 이런 박스 추세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진입 포인트 시점을 좀 찾기가 힘들다.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 사실 이 추세 지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보장과 이런 박스 추세에서는 쓰기는 힘들다는 그런 보조 지표예요. 근데 제가 이런 보조 지표를 왜 가져왔냐?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독적으로 쓰기에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와 횡보 추세에서 진입 포인트 시점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보조 지표를 병행해서 써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DMI 차트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DMI 보조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점에서 자 30선과 20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30선과 20선이 모든 라인선이 이렇게 교차 지점이 만들어졌을 때는 박스에 대한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내려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제 안전하게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횡보 추세에서는 대응하는 것보다 이 추세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DMI 선들 중에 뭐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와 ADX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많네요. 상당히 어렵죠. 제가 쉽게 네. 말씀드릴게요. 자, DI 플러스라는 거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말 그대로 자, 매수에 대한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DI 플러스라는 선이 오히려 30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다음에 네. 자, DI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매도임. 즉 매도임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판단해 주는 라인인데 이 라인이 만약에 30선을 상회했다. 그러면 다시 이 매도에 대한 힘이 좀 강하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그렇죠. 매수니까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네, 가장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ADX선은 무엇이느냐? 어떻게 보면은 DI 플러스 선과 DI 마이너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트레이딩 잠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말하고 있는 사이에 네. 사실 이제 매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됐나요, 상황이? 일단은 지금 아직은 보합권에 좀 맴돌고 있어요. 아직 좀 더 아. 얘기를 하고 있어도 괜찮겠지만 네. 이게 너무 순식간에 변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책을 뗄지 몰라서 찬하님에 대한 지금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자 DMI 차트는 박스 장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는 차트가 맞나요? 그렇죠. 아니 이제 좀 더 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DMI라는 거는 사실 이 시장의 추세가 얼마나 강도가 센지 네. 약한지 그것을 좀 판단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 국면이 세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가 나오는지 뭐 아니면은 다시금 뭐 박스권을 만들어줄지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추세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DMI가 한번 벌어지고 나서 매매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파라볼릭과 이 DMI 차트를 통한 정확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추세를 판단하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극대화되려면 네. 항상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추세 추종. 그렇죠. 왜냐? 추세 추종.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뭐냐면 야 이게 지금 추세장이야? 박스장이야? 지금 그림이 그거죠. 그렇죠. 상황이. 근데 지금 DMI 상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매매할 구간이 아니다.
지금 박스에 대한 형태가 지금 좀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률성 싸움에서 굉장히 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들어가기에 조심스러운 그런 그죠. 구간이네요. 아, 오늘 옐런 발언 관련해 갖고 크게 의미 없다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박스장이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큰 동기부여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확실히 힘의 강도가 조금 다소 약한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상하게 요새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50틱이 확실하게 안 나와요. 방송할 때. 왜 그럴까요? 조금 시간이 갈수록 오래 걸리는 것 같나요? 앞으로 제가요. 네. DMI가 좀 벌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겠어요. 아, 조금 타이밍을 더 보시고요. 추세가 좀 드러날까. 그것도 좋은 네. 생각입니다. 네. 근데 오늘 관련해서 DMI는 사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표지만은 좀 사실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지표에 대한 의미, 지표가 어떤 형태를 이루면은 매매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부분 관련해 갖고 천안 마스터님께 뭐 질문하셔서 좀 크게 제대로 알려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 알려주실 거죠? 네, 내일 정확히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나중에 네. 저희 이번 주 또 출연 예정이 있으신데 네. 제가 한번 확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네, 알려주시면.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들 이 부분 안 알려주셨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저희 네, 말하는 어떻게 됐나요? 사이에 손절 처리가 좀 드러났습니다. 저희 네. 아쉽게 지금 수익을 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천하님께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매수 구간도 아닐 뿐더러 네. 지금 DMI 차트에 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세장이 아니다. 아. 그리고 벌어져야지 그때부터 가능성 확인하고 네. 매수 구간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매수 보기엔 아직은 타점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시간도 됐는데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그럼 한 분 더 저희가 문자가 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만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더 많이 진행을 못한 점은 저희가 내일도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문자 확인해 볼게요. 5058님이십니다. 네, 4004님으로 다시 갈 건데요. 매도 오늘은 성공 이렇게 외쳐주셨어요. 바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3, 2, 1. 네, 진입해 주세요. 자,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36.00포인트 매도 들어갔고요. 손절 50틱 구간이기 때문에 13,747.75포인트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조금 수익은 한 차례 났으면 싶은데 네. 사실 저희가 소정에 대한 상품을 꼭 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늘 예정돼 있는 게 43분에 좀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 1분 뒤에 청산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요? 조금 부족한데요. 1분 5초 드리겠습니다. 1분 5초 뒤에 마음이 정확하게 청산값 넓으십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익 구간이 들어가시면 이 부분은 익절 성공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마감을 좀 짓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음봉에 대한 형태가 지금 매도를 들어갔는데 지금 DMI 차트가 자꾸 네. 꼬이죠.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또 들어갔어요. 저희가 계속 박스인데 계속 꼬여지고 네, 있습니다. 예. 계속 꼬이는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고용지표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얘기하고 오늘 또 왔는데 요새 들어서 느끼는 건데 시장이 너무 이제 변동성 확대 시장이 아닌가. 네, 번복의 형태를 수익이 조금 보이는데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들 10초 남았습니다. 10초요? 카운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차. 자, 카운트 한번 앵커님 부탁드릴게요. 네. 5, 4, 3, 2, 1, 5. 잠시만요. 이거 애매한데요. 애매한데 이 어떻게 부분은 됐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본절청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네. 좀 지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쉽습니다. 좀 냉정한 건 냉정한 걸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DMI가 굉장히 꼬였기 때문에 지금 매매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에 대한 차트가 랠리성을 좀 반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천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찍어주셨어요. 추세적인 부분이 드러났다면 자신감 있겠지만 아까 언급드린 내용은
분명하게 DMI에 대한 분석으로 박스에 대한 성향이 너무 두드러진다. 자, 우리가 앞으로 그럼 수익을 내려면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약속 한 번만 더 하시죠.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박스 추세에서는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정확히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 자세하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제 해외 선물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고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방송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백티계 승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위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 백티계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